안녕하십니까. 잉글리시 논어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마저 다 못 보고 필수 영어 표현, 논어를 영어로 공부하기 전에 필수 영어 표현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거 마저 잠깐 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영어 표현 인이예지신입니다. 인이예지신 영어로 어떻게 되는가? 인 같은 경우는 영어로 되게 쓸 말이 없다 그랬죠. 어질다는 표현이 영어로 없고 어질다는 말 자체도 어렵고요. 어렵기도 하고 없다고 그랬는데 굳이 먼저 번역을 해놓으신 분들이 쓴 교재를 저희가 인용을 해본다 그러면 virtuous practice가 있었고요. benevolence, 그다음에 benevolent action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virtuous는요. virtue. 저번 시간에 virtue 이거 하나는 외우자라고 얘기했었죠. virtue 도덕 또는 장점. virtue입니다. virtue. 그 도덕 장점 virtue의 형용사형이 virtuous였습니다. 그래서 virtuous practice 도덕적인 것을 실천함 이런 뜻이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benevolence 이렇게 씁니다. benevolence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 베네라는 말 보이시죠? 베네. 그 커피숍 이름 중에서 무슨 베네 이런 말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무슨 베네 할 때 이 베네라는 말은 well, 잘이란 뜻입니다. 잘. 그러니까 무슨 베네 그러면 그것을 잘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vol이 볼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만 놓고 따진다 그러면 wish의 의미입니다. 원하다. 즉 다른 사람이 남이 잘 되는 것을 원한다 이 뜻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원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비, 자애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자비, 자애. 자, 자비, 자애가 인하고 뭐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자비, 자애 같으면은 불교 이런 쪽이 떠오른다고 얘기했었고요. 그렇지만 그나마 가장 근접한 단어가 이거 같다라고 해서 benevolence로 번역을 해놓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benevolence의 형용사 benevolent action. 그러면 자비로운 행동, 행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를 공부하면서 또 논어를 연구하면서 인에 대한 영어 표현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방법이 없으면 그냥 인으로 표현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같이 공부하시면서 그것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benevolenc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발음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영어는요. 발음을 아무리 잘해도 강세, 액센트 부분을 제대로 못 해주면 미국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혀를 막 굴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세를 정확하게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benevolence 했을 때 이쪽에 강세가 있습니다. benevolence. 그러면 우리말로는 에하고 발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강세가 있는 모음은 그 발음대로 발음을 해주면 되는데요. 모음 중에서 강세가 없어요. 모음 중에서 강세가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요놈 VOLE 이렇게 모음은 모음인데 강세가 없는 놈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은요. 미국식은 그냥 어라고 발음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benevolence 모음인데 강세가 없으면 전부 다 어라고 발음하면 대충 다 맞는다. 이게 미국식 발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benevolence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하나만 더 보면은 BEVO B 발음과 V 발음 요거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구분하기가 참 어렵죠. 요 B 발음은 우리 글자 그대로 비읍 발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입술과 입술이 붙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요
V 발음. 요 놈은 조심하셔야죠. V. 요것은 위에 이빨로 아래 입술을 살짝 물어주는 겁니다. V. 살짝 물어주고 발음하는 거.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발음이 상당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자, 잡이라는 뜻이었고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 자, 이는 영어 표현이 없는데 의, 예, 지, 시는 거기 딱 맞는 영어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자, 보면은요. 오를 오를 이 아니겠습니까? 옳다. right입니다. right. 오른손, right hand, 오른손. 옳은이라는 표현을 right라고 그러죠. 예, 옳은 형용사도 되고요. 옳은 것이라는 명사도 쓸 수 있습니다. 예, 요 right만 알아두면 되시는데요. 예, 거의 잘 볼 일은 없는데 righteousness라는 단어가 있네요. righteousness. right에다가 eous를 붙여가지고 righteous, 옳은이라는 형용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ness가 붙으면 명사가 된다는 것을 표현하기 말씀드리려고 좀 한번 써봤습니다. righteousness 뭐 정의 뭐 이런 뜻인데요. righteousness ness가 붙으면 명사다. 요거 정도만 알아두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옳은은 right. 오히려 조심할 것은 right죠. 예, light 요거하고 구분하셔야죠. right. 요거는 오른손의 오른. 요거는 빛이라는 뜻이죠. 빛나다 할 때의 빛. 또는 가벼운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요 right하고 light하고 꼭 구분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니 예절인데요. 예절, 예의. 당연히 딱 떠오르는 말은 우리는 에티켓이죠. 에티켓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스펠링은 요렇게 쓴다. ETIQUTT. 요렇게 쓴다는 것 정도로 스펠링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propriety인데 propriety를 하기 위해서 proper를 먼저 써봤습니다. proper인데요. 뜻은 적절한이라는 뜻입니다. 적절한. 그 proper의 명사가 propriety가 됐습니다. 즉 적절한 것, 행동이 적절해. 그러니까 예절, 예의가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혜, wise, 현명한이라는 뜻이죠. 현명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도 현명한에서 wise, 발음이 wise, wisdom, 지혜라는 뜻이고요. 지혜. 그다음에 sincere. 자, 믿을 신, 뭘 어떤 종교를 믿는다.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고, 사람이 믿을 만하다. 사람이 정직하다. 믿을 만하다. 이제 이런 뜻에서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incere, 진실된. sincere, 진실된이라는 뜻에서 sincere를 명사로 쓰면 sincerity, 뭐 성실, 정직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sincerity. 사람이 믿을 수 있어.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virtue는 도덕 또는 장점이라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고요. 이것 좀 외워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충실하다. 사람이 충실해. 여기서 국가에 충성한다의 충보다도 사람이 충실해. 이런 뜻으로 쓰인 거죠.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는 충실해라는 뜻으로 쓰인 건데요. 자, faith. faith는요, 믿음, 신앙. ful이 붙으면 형용사. 그래서 사람이 어떤 걸 막 믿음이 많아요. 그래서 충실한. ness가 붙으면 명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faithfulness 그러면 충실함, 즉 한 단어로 충을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필수 영어 표현 이렇게 한번 쭉 마지막으로 봤는데요. 이거 외워야 되느냐?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한번 쭉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굳이 내가 영어 공부를 좀 하기 위해서 뭔가를 외우고 싶어. 꼭 외워야 되겠다. 그러면 오히려 이 형용사형들, 이 별표 친 형용사형들을 외우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proper, 적절한, wise, 현명한, sincere, 진실된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안 외워도 뒤에 보시면 점점 더 자주 나오니까 저절로 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필수 영어 표현을 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입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한자까지 같이 공부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아픕니다. 너무 힘들어요.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맨 위에 써 있는 원문은 그냥 참고로 보아주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요 한글로 된 뜻을 영어로 옮겨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요 표현은 The Master said라고 쓰기로 일단은 정하고 약속을 했고요. 두 번째 이제 본문을 보면요.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은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의문문인데요. 물어보는 문장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실제로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문을 썼다는 거고요. 그리고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이랬을 때 영어를 공부할 때 문장이 길어져 가지고 해석이 어려울 때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필수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그런 부사들은 독해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것은 없어도 된다. 한마디로 가루를 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배우고 때때로 할 때 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요거는 없어도 문장을 해석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뭐냐면요. 배우고 익힌다. 학습, 즉 공부. 공부하면 기쁘다. 즐겁다. 공부하면 즐겁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때때로 이제 먼저요. 공부가 영어로 뭡니까? 일단 요 단어를 알아야 문장을 쓸 수 있으니까요. 공부하다, 공부, 배우다. study, 그렇습니다. study. 그리고 learn. 기쁘다. 즐겁다. happy. 가장 기초적인 단어죠. study와 happy. 이 두 개만 있으면 이 문장은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공자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study와 happy. 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이라고 제가 쓰기는 썼는데요. 공자님께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좋아하시고 어떤 제자가 낮잠을 잔다고 그래가지고 혼내기도 하는데 공부 안 하고 낮잠 잔다고. 그런 공자님께서 때때로 공부를 하셨겠느냐 이거죠. 보편적으로 이렇게 쓰니까 저희가 쓰긴 썼는데 요 시자거든요. 시자를 때때로라고 한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 생각에는 때때로 어쩌다 때때로는 가끔이란 뜻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시자는 때때로라기보다는 시간이 날 때마다 즉 항상 시간이 나면 항상 공부하신다 이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영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때때로는 sometimes입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때때로는 sometimes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공자님이 원하신 거는 sometimes가 아니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항상 always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시를 해석한다 그러면 always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영어로 만든 입장에서는 부사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없어도 돼요. 나머지만 가지고 문장을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Isn't it a pleasure to study and practice what you have learned? 이 문장은 제가 일부러 썼습니다. 이 문장은 처음 시작하는 이 입장에서 중요한 게 앞으로 나올 아주 중요한 항목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 하나만 제대로 익히면 영어의 반은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제가 한번 일부러 써봤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기초적인 것부터 한다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isn't it 물어보는 문장이니까 의문문을 만들어야죠. 자, 그래서 isn't it 아닙니까? 라는 문장 의문문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a pleasure라고 써 있습니다. a pleasure. 자, pleasure가 무슨 뜻이냐 그런 얘기죠. 요 pleasure 앞에 어가 붙어 있네요. 어가 붙어 있으면 어는 관사고요.
어나 더, 언더. 요 관사는 명사 앞에 오기 때문에 다음에 왔으니까 플레저는 명사구나 하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sn't it a pleasure? 플레저의 기본 원형은 please라는 단어입니다. 다 아시죠? please. 남한테 뭔가 부탁을 할 때 please. 제가 이 pleasure를 굳이 아까 기쁘다 할 때 happy를 쓰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isn't it happy라고 써도 되는데 happy는 쉬우니까 넘어가고 pleasure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please가 원형인데요. please. 자, 제발, 부탁. 사전을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논어를 배우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인성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되자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미국에서는 인성교육의 가장 첫걸음이 무엇이냐? 미국에서 인성교육의 가장 첫걸음은 바로 please라는 말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가 되겠습니다. 남한테 부탁을 할 때 please. 또 한 가지요. 미안합니다. I'm sorry. 고맙습니다. thank you. 요 세 개요. please, I'm sorry, thank you. 이 세 개를 적절하게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고 인성교육의 첫걸음입니다. 영어 아무리 잘해도 thank you, I'm sorry, please라는 말을 못 붙이면 그거는 사람은 영어를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미국에서도 인성교육을 시킬 때 인성교육 중에 첫걸음은 바로 please라는 거죠. 그래서 please라는 말을 일부러 한번 써봤고요. 다시 한번 please는 부탁을 할 때 붙이는 말, 뭐 부디 제발 이런 뜻은 우리는 안 붙이죠. 자, 그래서 부탁할 때 쓰는 말이고요. 동사로 하면은 기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다, 기쁘게 하다. 그것이 명사가 돼서 pleasure,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sn't it a pleasure? 기쁘지 않은가? 즐겁지 않은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to study and practice. to study and practice. to study. 공부한다. practice. 연습한다. 실습한다. 공부하고 연습하고. 무엇을? What you have learned. 자, 여기서 이 문장을 일부러 쓴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Isn't it a pleasure? 즐겁지 않은가? 했을 때 여기 동사 나와 있습니다. is 비동사 동사예요. study 동사입니다. study 동사입니다. practice 공부하다, 연습하다, 실습하다 동사입니다. 동사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영어는요, 한 문장 안에는 동사가 딱 한 개밖에 못 나옵니다. 다시 한번요. 영어는요, 문장 안에서 동사가 딱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동사 몇 개 나왔죠? 동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요, 그리고 또 영작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동사를 2개 쓰면 안 된다. 한 문장 안에서 동사를 2개 쓰면 안 된다라는 엄격한 규칙이 있는데, 자,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자, 우리말에서도요, 나는 먹고 싶다. 우리말에서 나는 먹고 싶다. 그랬을 때, 먹다, 뭐뭐하고 싶다. 먹다, 뭐뭐하고 싶다. 이렇게 썼을 때, 나는 먹다 싶다. 이렇게 쓸 수 없죠. 근데 동사는 분명히 2개 나왔습니다. 즉, 동사가 2개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동사 하나는 먹다를 먹고라고 해서 조사를 붙여가지고 모양을 하나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요 놈만 동사가 되는 거죠. 영어도 동사가 2개 나와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모양을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먹고 싶다 그랬으니까 나는 배가 고파요. 뭐하고 싶다. want를 썼어요. 먹다, eat를 썼어요.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동사가 2개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동사가 2개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조사를 바꿔가지고 문장을 자연스럽게 만드는데 영어는 조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조사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는 표현을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가 2번 나오면 동사 하나는 모양을 바꿔주는데 이때 동사
모양을 바꾸는 동사 앞에 to를 붙입니다. to는 아무 뜻도 없어요. 예, 단지 모양을 바꿔줬다는 뿐이고 동사 앞에 to가 붙으면 우리는 이런 걸 부정사라고 그럽니다. 동사 앞에 to가 붙으면 부정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놈은 동사고요. 동사 앞에 to가 붙으면 이놈은 더 이상 동사가 아닙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자, 동사는 V로 쓴다 그랬죠? 동사는 V로 쓴다 그랬습니다. 동사 앞에 to를 붙이면 우린 이런 것을 부정사라고 하고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동명사라고 하고요. 앞으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법적인 설명을 잠깐 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동사 앞에 ing나 ed를 붙이면 동사에다가 ing나 또 ed를 붙이면 우린 이런 것을 분사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동사에 to나 ing, ed를 붙여가지고 더 이상 동사가 아니고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꿔 쓰려고 하는 것이고 한 문장 안에 동사가 2개 나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나의 모양을 바꿔서 동사는 하나만 나오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역할이다. 근데 예전에 이제 뭐 학교 다니면서 문법책 같은 걸 배우셨을 때 부정사, 동명사, 분사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번 써봤고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준동사라고 그럽니다. 준동사라고 그래가지고 동사가 더 이상 동사가 아닌 또 다른 역할인데 여기에도 to study 공부한다, 연습한다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what은 무엇이라고 물어볼 때 쓰는 말이죠. 무엇이라고 물어볼 때 쓰는 말인데 여기서 what은 뭐뭐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물어보는 무엇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뭐뭐하는 것 이때 관계대명사입니다. What you have learned. 너가 learn 공부하다 배우다 있죠. 너가 배운 것 그것을 배운 것을 연습하고 공부하는 것이 기쁘지 않겠는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what은 관계대명사다. 자, 여기 보시면은 부정사 나왔죠? 관계대명사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have learned. learn 배우다. 그런데 have 가지고 있다, 먹다 이런 뜻 아닌가? 아닙니다. have는 먹다,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have 다음에 ed가 붙은 말이 나오면 여기 ed가 붙으면 분사라고 그랬죠? have 다음에 ed가 붙은 말이 나오면 이걸 현재 완료라고 그럽니다. 시제 표현이에요.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것을 현재 완료라고 그럽니다. 과거는 10년 전, 20년 전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아침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기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have learned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대충 현재 완료는요. have에 ed가 붙으면 현재 완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를 나타내고 해석할 때는 지금까지라는 말을 넣어서 해석하시면 얼추 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What you have learned. 너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연습한다, 실습한다, 복습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현재 완료, 지금까지라는 뜻이었고요. 이 문장 안에서 보시면은 중요한 거 영어 문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세 개가 다 나와 있습니다. 부정사 나왔죠? What you have learned. 관계대명사 나왔죠? 그리고 현재 완료 나왔죠. 영어 문법책에서 중요한 것으로 치면은 중요도로 치면 요 세 개가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영어 문법책에서 중요한 3분의 2가 한 문장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요것들은 계속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 번쯤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가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요.
what은 뭐만은 것이란 뜻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have learned 현재 완료로서 have ed가 붙으면 현재 완료로서 지금까지라는 말을 붙이면 해석이 조금 매끄럽게 된다는 거. 그리고 동사 앞에 to를 붙이면 그건 더 이상 동사가 아니고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될 수 있다는 거. 요거 정도만 알고 본문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The master said, 공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Isn't it a pleasure? 즐겁지 않은가? A pleasure. 즐거움,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To study. 뭐가 즐겁습니까? Study and practice. 공부하고 연습하고 무엇을? What? 것이라고 해석한다고 중요하다 그랬죠? 것. 너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너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공부하고 연습하면 즐겁지 않겠는가? 한자 원문의 어떤 운율, 운율 같은 경우는 그런 맛은 없습니다. 당연히 없고요. 한글 뜻을 충실하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잉글리시 논어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취지로 첫 번째 문장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의 어떤 문법적인 요소를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수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왜 동사 스터디 앞에 to가 왜 붙었지? 이걸 모르면 영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했고요. 앞으로도 몇 번 좀 더 자세히 반복 설명을 해가지고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